그 투자의 대원칙 중에 하나를 뭘로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모은 다음에 그 가용금액 범위 상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아파트값 상승률 1위가 어디냐면은 바로 도봉구입니다. 자, 여러분 예상 못하셨죠? 자, 1년간 41.3%가 뛰었다고 하고요. 2위가 노원구입니다. 자, 2020년도부터 21년 5월 1년 5개월간의 서울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현황과 상승률인데, 상승률 상위권에 있는 것들을 잘 보십시오.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뭐라 그러죠? 노도강이라고 하는 곳이죠. 네, 노도강이라고 서울 동부권에 있어서 가장 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었던 이 노도강의 약진이 들어지는 모습이죠. 네, 거의 40% 육박하고 30%를 초과하는 유일한 세 개 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밑으로도 좀 눈에 띄는데, 구로구, 성북구, 중랑구, 뭐 서대문구도 그렇고, 관악구, 은평구,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강동구 정도만 빼고는 이렇게 뭐 평가가 그다지 두드러지지 않았었던, 그러니까 서울시가 25개구가 있는데 중하위권 애들이죠. 그죠? 등수를 굳이 나누자면은 15위권 밖에 있던 20위권 언저리에서 그 후순위에 있었던 애들이 주로 이렇게 가격이 치고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해석하기에는 갭미역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이 먼저 오르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예, 경기가 좋아진다. 당연히 강남부터 가격이 먼저 올라요. 근데 가격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쭉 치고 올라가게 되면 밑에 있는 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갭을 메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좋은 것들은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덜 좋은 것들은 처음에 안 올라가요. 그러다가 갭을 메웁니다. 또 이렇게 쭉 가요. 많이 올라네, 쟤네들이 좋은, 잘하는 애들이 또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하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노도강이라든가 보통 뭐, 구로구요? 관악구, 은평구 이런 쪽은 좀 그렇죠. 그런 분들, 중랑구,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서울에 있는 것들은 뭘 사도 결국은 시차의 문제지 가격이 다 오른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오른 다음에 단독 다가구 빌라 오르는 거고요. 어느 정도 갭을 메운 다음에 다시 아파트가 오르는 거고, 강남 쪽이 막 오른 다음에 강북 쪽이 오르는 거고, 그죠? 역세권 오른 다음에 비역세권 오르는 거고, 이게 시차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는 폭 자체는 조금씩 다 틀리죠. 그래서 기왕이면 폭이 좀 더 큰 걸 찾는 거는 맞지만, 어차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력이 없고 내가 가진 자금 요거밖에 없어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어지간해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든 사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차에 의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저기 동네는 다 올랐는데 우리 동네 안 올라요. 이제 오를 차례가 온 거예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파트 단지가, 저기 단지는 좀 유명해서 그런지 다 올랐는데 우리 단지는 안 올라요. 기다리세요. 그때 팔지면 바보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 순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그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하신 분들이 뭐 많은 돈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작은 돈을 갖고 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 분들에 맞게끔 제가 그 적재적소의 시기별로 이렇게 추천 단지들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런 데도 오를까요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죠? 최근에 제가 작년서부터 그 방학동에 한 아파트를 추천드린 것도 있었어요. 아마 상담 받아보시는 분 좀 아실 텐데, 안 오를 것 같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것들은 금액에 맞는다, 아파트다, 역세권 빌라다, 뭐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예,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이 구입하시면 된다. 자, 그런데 지금 상승률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조금 줄여서 봐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 위쪽으로는 뭐 이런 애들이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 아래쪽으로 가보게 되면은 좀 유명한 동네들이 많죠. 뭐 송파도 있고, 뭐 광진구라든가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의 가격을 선도하는 이러한 것들은 수익률이란다. 그렇죠? 상승률이 굉장히 좀 낮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도봉구를 사야겠느냐? 뭐 그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 양극화가 해소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 15.8%, 1위죠. 강남구가 25개 중에서. 사실 꼴찌를 좀 하고 있는 도봉구나 이런 것들 상승률이 1위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2089에서 2954이면 대략 한 900, 800, 한 60 정도 오른 거예요. 평당 860 올랐죠? 자, 얘는 15.8%안 올랐지만 올라간 게 얼마죠? 1150 되는 거죠. 상승률이 적어도 워낙에 구찌가 크기 때문에 상승폭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심지어 도봉구가 갭을 메울 동안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의 대원칙 중에 하나를 뭘로 정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금을 모두 끌어모은 다음에 그 가용금액 범위 상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 상급지로 가라가 일단 1원칙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양극화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이게 갭을 메우는 거가 아니라 키 맞추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5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르면 얼마예요? 5억 5천이죠. 자, 10억짜리 아파트 10% 오르면 얼마예요? 11억이죠. 기존에는 얼마죠? 5억 갭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5억 5천 갭이에요. 그죠? 갭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비율로 올라도. 심지어 비율 자체도 비싼 게 더 많이 오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뽑아낸 거고요. 갭 메우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시계열로 보게 되면 전체적인 상승폭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상승폭은 좋은 지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한 5개월간에 평당 3천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도봉구나 노도구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1,000 몇백 정도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도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죠. 더 벌어진 거죠. 자, 노도강은 서울 외곽에 위치해 주거 선호도가 낮았지만 교통 호재가 있는 데다 뭐 GTX라든가 KTX 같은 게 들어가고요. 또 동부권에 계속 개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전셋값이 치솟다 보니 더 늦기 전에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증가해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 가격이 보통 서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강남부터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강남이 너무 가격이 높아졌어요. 그럼 갭이 벌어지잖아요. 투자할 수 있는 갭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면서 그 옆에 지역으로 퍼져간다. 그래서 강남이 가장 중요하고 강남 접근성이 가까운 쪽으로 퍼져나가다가 주변도 다 올랐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강남 아파트 사는 건 아예 넘사벽인 거고, 웬만한 서울 아파트 사기가 힘든 수준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들 중에 외곽에 있는 것들을 사게 된다. 옛날에 안 쳐다봤었던. 그래서 걔네들은 늦게 올라가는 거고, 그러나 오르긴 분명히 오른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지역이 너무 올라서 접근이 안 되게 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오르고 나서, 그래서 강남이 오르고 나서 비강남이 오르는 거고, 서울이 오르고 나서 수도권이 오르는 거고 지방이 오르는 거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만 뽑고 보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도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갭을 메울 때는. 그죠? 상승률로 봤을 때는.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 다 드리기 힘든데, 여하튼 서울에 있는 부동산들은 어지간하면 사시면 된다. 지방도 핵심 지역이 있는 것들은 가격이 빠질 만한 요인이 많죠. 그러나 올라갈 만한 요소는 더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국 중요한 건 결론이잖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